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구급서부터 시작해서 면사무소, 또 군청, 또 도청, 옛날에 내무부, 지금 행안부죠. 거기 거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서 이제 과장으로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악질고질민원팀장 3년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밀양의 송전탑과 유사한 군산의 새만금, 송전탑 갈등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악질고질민원팀장이었죠, 그때. 그때 가서 해서 제가 또 인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서 제가 행정사를 7년 동안 지금까지 했습니다. 행정사를 개업해서. 그동안에 이 공직 경험, 특히 이제 민원을 처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권익위가 그런 데죠. 또 뭐 행정심판하고 또 일선의 지자체들이 실제 국민과 관련된 직견되는 일을 실행하는 데가 바로 일선의 지자체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쭉 했고, 저는 뭐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도 해보고, 또 그러고 구청의 과장도 해봤습니다. 세무과장도 해보고, 지역경제과장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서부터 이렇게 쭉 하니까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로서 7년 했다. 이거 상당히 오래된 경험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행정사 처음에 1년, 2년 동안 참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제가 뭐 행정 경험은 많지만, 또 이렇게 제가 을이고 고객은 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입장이 바뀐 겁니다. 공무원은 그래도 조그만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배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물론 뭐 조그마한 권한이라고 해도 좋아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권한은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 얘기하면 콧방귀 끼고, 응? 그래? 난 나대로 갈게, 넌 너대로 가.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참 어렵다.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느 직업보다도 스트레스가 많다. 변호사와 똑같아요. 변호사는 법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재판을 두고 이렇게 판사 앞에서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게 변호사고, 행정기관에서 다투는 거는 행정사입니다. 그 행정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것도 막힘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막히는 게 많았다는 얘기죠. 지금도 여전히 막힙니다. 제 자신이 부족하다. 지금 제가 이 나이에서 좀 더 새롭게 해서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씩, 야, 지금 내가 이제 60대 중반에서 이거 더 배워서 이게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배우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 고객들이 묻는 거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조금 정리도 좀 했는데, 그동안 뭐 행정사 협회에서 뭐 좀 강의 좀 해달라. 또 뭐 제가 한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 수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 고충민원 행정사라고 해도 되고 장태동 행정사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 홈페이지를 제가 퇴직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그거를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시대인 것 같아서 유튜브에 빨리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로다가 지금 행정사에 관한 거, 행정사무소에 관한 거, 이거에 관한 것을 80편 이상을 유튜브에 실었어요. 유튜브에 한 번 실는다는 거는 한 일주일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그 기획해야 돼야죠. 기획한 다음에 그거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가 또 최종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해야 됩니다. 촬영 여러 번 벌여요. 그리고 편집해야 됩니다. 끊어내고 잊고 해야 돼요.
또 다른 화면도 놓줘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버려요. 그럼 근무 안 하고 일 안 하고 했느냐? 일이 중요하죠, 먼저.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오프라인 홍보, 뭐 가게 간판 보고서 저 행정사 간판 있네, 거기 가자, 이런 사람 없어요. 전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행정사무소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뭐 더 중요한 거면은 뭐 행정심판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뭐에 관한 거면 뭐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치는 거는 다 온라인에서 치는 거지, 오프라인에 광고 보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를 해야 될 사람은, 또 행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라인 광고에 성공해야지 오프라인 시대는 갔다. 뭐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하고, 유튜브도 참 5,000명 이렇게 구독자 만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행정사 갖고 이거 안 봅니다. 유튜브 해야 많이야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조회하는 거 갖고 제가 5,000명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를.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 이제 몇백 명은 들어올 정도 되거든요. 자랑? 그 자랑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홍보에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새 전화 많이 와요. 유튜브 보고 전화했는데요. 장태동 행정사님 맞죠? 이래 전화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홍보에 진짜 신경 써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이렇게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 상담에서 고객들을 리더해야 된다니까요. 고객한테 끌려다니는 전화는 고객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전화 안 와요. 고객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많이 알아야 되면 지 머릿속에 넣는 건 한계가 있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많이 깔아놔야 돼요. 중요한 상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령 요지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주요 민원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항상 해서 도시계획 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 표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사이트 많아요. 부동산 사이트하고. 그런 업무 펴놓고서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 잠깐만요.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용도지역은 뭐고 용도지구는 뭔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사는 어떤 단일하게 물론 뭐 취업 비자라든지 뭐 이런 근로자 뭐 이런 것도 뭐 전문으로 하고 뭐 어떤 분은 학교 폭력 이런 것도 전문으로 하고 뭐 전문적으로 하는데 전문적인 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행정사는 팔방미인이어야 돼요.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광범위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광범위하게 알면은 너무 그 구체적으로는 모르게 되니까 그거는 바로 그 즉시에서 펴서 손님이 상담하면은 바로 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니까요. 핵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 행정사는 틀리네. 이 행정사한테 맡기면 자신 있겠어. 사정에서 전화 와요. 그럼 저는 그래요. 자꾸 말하면은 복잡하고 시간 낭비잖아요. 뭐하러 말 길게 합니까? 메일로 자료 보내라. 처음에 일어나서 적발된 거, 처음에 신청한 거, 그거부터 내서 거기서 안 해준 거, 네가 의견 제출한 거, 이의 신청한 거, 그동안 네가 항의한 거 다 자료로 내라. 자료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내라. 그래갖고 메일로 받습니다. 그거 받으면은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완전히 꿰차고 있는 거죠. 그거 검색해보 이렇게 사건 분석하면. 근데 사건 분석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행정사 일을 해보니까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경찰, 검찰, 수사기관, 감사기관, 감사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사하고 감사하고 행정사가 일하는 게 뭐냐?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이 사실관계 파악에 실패하면 준다니까요. 다죠. 다. 행정심판 지금 인용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15%예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20%.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 25%. 그건 뭐 많이 해주는 데고,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15%. 15%예요. 그 10건 중에 한 건 반밖에 못 이기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들이 이겨먹으려면은 사실관계 잘 해야 돼요.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사실관계는 사실은 뭐고, 거짓말은 뭐고, 이거 진위는 뭐고,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루어진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정리를 해야 돼. 그게 머리에서 나와서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거기서 적어준 거로 정리하면 내게 안 되죠. 내게 안 되면은 그게 내가 머릿속에 놓고 자신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상대방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 돼야지 행정심판 청구서가 나오고 이의신청서가 나오고 신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고객이 얘기하는 거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대. 그러므로 내가 잘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거다. 이거는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그거 딕테이션이야 딕테이션. 그것만 받아써 갖고서는 뭐가 이깁니까? 맨날 팡팡 깨지지. 성공보수금 어떻게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와닿아야 됩니다. 괜히 뭐 쓸데없는 얘기 맨날 해대야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면은 뭘 할 수 있냐? 쟁점을 할 수가 있어요. 양 당사 간의 쟁점이 뭐냐? 가장 명확한 쟁점이 그걸 알아야 돼. 그게 파악이 돼. 사실관계 안에 들어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 뭐 법령관계라고 해도 좋아요. 법률관계가 조금 그 말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우리가 행정법상. 그런데 이제 법률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우선 법률을 알아야 되죠. 시행령을 알아야 되죠. 시행규칙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예규, 훈령, 고시, 지침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거. 업무 처리 지침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도 잘 봐야 돼. 그런 사실관계, 그 다음에 법률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뭐를 잘못했냐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걸 잡아내면 이긴다니까요. 공무원들의 약점을 잡아내야 돼. 공무원들이 약점을 잡혔다는 건 그걸 징계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징계 처분 당할 수 있어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런 게 징계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1년 이하 징역이야. 일을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거는 벌금도 없어. 직무유기는 1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검찰에 송치되면은 공무원 생활 못해요. 징계 한 번 맞는다? 징계 그거 빨간 줄 아닙니까? 동료들한테 확 쳐져 그냥. 나중에 퇴직금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아니라니까 그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저 승진 제때 못하면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명예손상되지, 찍히지. 찍히는 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약점을 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확실하게 잡고서 내가 리더를 해야지 공무원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면은 이거는 못 이겨요. 그 공무원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준다니까. 아무리 뭐 권고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직원이 이해가 돼서 받아줘야 되잖아. 지가 잘못한 걸 알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관계, 법률관계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명확하게 알므로써 이제 공무원의 업무 처리상에 어떤 뭐 과오가 있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건의 맥을 짚어야 됩니다. 괜히 뭐 쟁점도 모르고 사실관계도 모르고 그냥 겉다리만 짚고 엉뚱한 대로 쓰고 산으로 갑니다, 배가. 가끔 제가 이래 쓴 거 보면 변호사들이 그렇게 지금 뭐 검사 판사 안 하고 그냥 로펌도 거치면 좀 난데 실력이 그냥 일반 변호사 차린 사람들 뭐 몇 명 모아서 차린 사람들 보면은 그 변호사 쓴 거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오거든요. 다 뜯어보면은 너무나도 이런 사실관계 쟁점 이런 게 너무 약해요. 그리고 고객이 주는 거 그거만 갖고 문제만 똑딱똑딱 적고 그럼 무슨 성공을 해. 이미 그거는 다 피신청기관, 피청구기관에서 답변할 준비가 돼 있고 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맨날 2등하는 거예요. 둘이 싸워서 2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15분 정도 됐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돈 받았으니까 좀 길게 써줘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공무원들 그거
우리도 그랬어요. 직장생활 할 때. 원 페이퍼. 한 장이 최고야. 그 다음에 두 장. 요거 이상은 안 돼. 공무원들은 한 장이면 벌써 하품해요. 두 장도 잘 안 넘겨.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호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간결하게. 간결하게 써야 되고 상대방한테 명쾌하게 써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맨날 그 언저리만 맴돌고 어리어리 하다가 그냥 장수만 막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 그거 보지도 않아. 결론이 뭔데 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 봐. 근데 결론 부분도 안 써놨어. 그런 청구서가 많다니까요. 그런 이의신청서가 많고. 그러면 공무원들 안 하죠, 그거. 네? 그거요? 네네. 그래갖고 대충 그냥 검토한다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그거 내야. 그래서 간결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왜 문장이 그래 깁니까? 저는 행정사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변호사들이 행정 경험이 없고 재판 경험이 없는 일부 변호사들이 장문을 좋아한다니까요.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막 그냥 막 그 간단하게 한 줄만 써야 될 거를 막 두세 줄 써갖고서 피곤하게 하고 잘 이해도 안 가게. 벌써 문장 하나가 두 줄 넘어가면은 이해 못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단문으로 짧게 쓰는 거. 우리 신문 조선일보 사설, 뭐 중앙일보 사설 이런 사설 잘 쓴 거 봐요. 칼럼에. 탁탁 단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마침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문을 많이 써야지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공격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대방을 막 지나치게 비난하고 그러면은 심사위원들한테 감점. 노골적으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점잖하게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막 거짓말쟁이다, 뭐, 이 파렴치하다, 뭐 이런 말 쓰면은 그렇게는 잘 안 쓰지만은 하여간 유사하게 이렇게 막 그 인신공격적인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정리를 꼭 해줘야 된다. 제가 늘 그러죠. 결론에 가서 정리를 안 해주면 공무원은 하나도 몰라. 읽어보고서.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 변호사, 뭐 판사도 있고, 뭐 무슨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위원 아닙니까? 행정심판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바쁜 사람이야. 지일이 자기 하는 게 돈이야. 용역 맡으면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도 벌어. 그런데 뭐 여기 위원회 와서 뭐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뭐가 있어? 20만 원인가 30만 원씩 수당받고.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결론만큼은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 결론에 가서는 진짜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이 사람이 결론에 볼 수 있는 것만큼, 그래서 한 A4 용지 한 반장 정도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핵심을 거기다 적어줘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것도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고, 그러므로 이거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안 해주면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대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국토계획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그거나 토지부상법, 그 다음에 뭐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개발법, 그 다음에 뭐 건축법, 도로법, 이렇게 일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차고 있어야 된다. 그거 모르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나는 민원으로 나타나니까 민원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상대를 해주니까. 아예 말상대가 안 되면 안 해요.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이 행정사 저 행정사한테 전화 돌려갖고 어떤 행정사한테 전화 돌렸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나한테 나 장태동 행정사인데 거기 뭐 김무순 행정사서 이렇게 물어. 그 사람 막 돌렸다는 얘기야. 난 끊어버려요. 그 행정사 아니에요 하고서 끊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차단 누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잘못된 상담은 시간만 까먹는다.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민원을 보내놓고 또 행정심판을 하고 나 몰라라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전화로 설명하면 됩니다. 안 되면 방문해서 설명하고. 그냥 이렇게 서류만 주면은 안 돼요, 그거는. 행정사도 뭐 법원에 재판하러 뭐 수십 번씩 가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최소한 안 돼도 한두 번은 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을 만나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라도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전화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공무원을 존중해 주면서
그분의 말을 하나하나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들어주면서 경청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일을 안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자체도 있어 봤잖아요. 10명 데리고 일하면은 제가 보니까 과장, 뭐 동장 이런 거 해보니까 한두 명이래요. 그리고 8명은 안 해. 그냥 대충 해. 법령도 안 찾아봐. 일 안 해요. 그 팀장이라는 사람 뭐 하는지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려. 일부 팀장들은 토착 세력과 또 구청장, 시장 뽑아줬던 그 선거대책본부 거기하고 이렇게 줄대기 바빠. 그래갖고 승진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편들다 보면 하나도 안 돼, 일이. 직원들 하는 거 젊은 직원들 원칙대로 하고 법령대로 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태클 거는 사람들이 팀장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말은 내가 꼭 해야 돼요.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과장, 국장? 일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딴점 피우고 있어요. 지일하기 바쁘고 뭐 엉뚱한 거, 뭐 술 먹는 거, 뭐 약속하고 이거 바쁘더라고. 그래서 뭐 그건 니들이 손에서 알아해.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해. 뭐 이 정도지. 그거 막 꿰차고서 이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사건 맡으면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많이 집니다, 저도. 그 질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 받아요. 아유, 이게 왜 기각되지? 이게 왜 각하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술도 많이 먹어. 그래도 고객들한테는 욕 안 얻어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장태동 행정사 이 사건 맞더니 정말 열심히 해줬다. 저 행정사 저렇게 여한 없이 내 억울하고 내 부당한 것을 다 얘기했다. 그리고 그 애도 저 정도 했으면 됐어. 나 이제 더 이상 원이 없어. 그래갖고서 고맙다고 그런다니까. 저도 미안해하고 본인이. 이렇게 해야지 행정사가 뭐 엉터리로 잘하지도 못하고 괜히 이상하게 변호사 잘못 사갖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도 있고 우리 후배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가끔씩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이렇게 제가 말씀 중에 조금 경솔하게 말한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도 장태동 행정사 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주 좀 소통도 하고 우리 행정사로서 이왕에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서 정말 고객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건강하게 재밌게 하루하루 일상을 그렇게 재밌는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태동 행정사였습니다.